탁 열어봅니다.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민감한 얘기예요. 중국산 식재료. 네. 저는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다 문제되던 것만. 문제되던 거에 대한 인식이 많으신 거죠. 아니,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예. 그 어떤 게 떠오르세요? 특히 고춧가루. 그렇죠. 네. 대부분의 고춧가루. 그거 장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곰팡이가 막 피어 있는. 그 고추를 그거를 보도로 보신 거죠. 네. 곰팡이 피어 있는 고추 원물을 보신 거죠. 그렇죠. 중국산 고추 원물. 고추 가루가 그래서 그런 고추를 빻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약간 이런 일들도 있었고 중국산이 약간 고춧가루나 김치 익숙하게 된 게 외식 문화가 많이 퍼지면서 맞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중국산이라고 써 있으면 저 어떡해. 김치는 안 주셔도 돼요. 맞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그러니까 김치 자체를 기피하게 된 현상 중에 하나 원인도 어느 식당에 가도 사실 김치가 잘 안 나와요. 그거는 맞아요. 사람들이 안 먹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그 앞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있는 게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김치. 그게 고춧가루에서 온 것도 많고 배추에서 온 것도 많고 오늘 그래서 그 중국산 고춧가루하고 김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고춧가루부터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요즘에 그래도 아무래도 고춧가루만큼은 좀 국내산을 써야 된다. 태양초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서 그 비용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중국산하고 차이를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정용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이제 국내산이라고 하는 거 유통의 문제고요. 유통과 원물. 두 번째는 태양초라고 하신 거. 그게 이제 고추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고춧가루도 어떠한 고추를 빻는 게 다르다. 이건 사실 국내산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군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고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고춧가루 중국산이라고 써 있는 거 우리가 표기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김치, 쌀, 고기,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식당 내에서는 당연히 원산지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중국산이라고 하면은 고추 원물 자체가 중국산일 수도 있고 김치가 완제품으로 중국산일 수도 있고 고추 가루가 중국산일 수도 있고.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고추 가루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이 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관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요. 가루 형태로 수입을 하는 것보다 고추 원물 형태로 냉동을 해서 수입을 하는 게 훨씬 쌉니다. 세금이. 근데 이 세금이 싼 게 한두 배 차이가 아니라 100배씩 차이가 나요. 100배씩?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물을 냉동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냉동 형태로 들어오는 빨간 고추 얼려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거를 녹이면 흐물흐물해져요. 맞아요. 말려서 가루를 빻아야 되는데 이거를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얼린 거를 들여갖고 온다. 그것도 뭐 항공직송 이런 얘기 없잖아요. 배로 오는군요. 그러면은 얼마나 걸릴지 사실 몰라요. 냉동 창고인지 그 상태로 운송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불신인 거예요. 고추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저는 할 수 없어요. 중국 고추도 좋은 고추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인식 못하고 먹는 마라탕. 그게 중국 고추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네요. 쓰촨성 후추로 만드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유독 김치에 있는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중국산에 대해서 예민한 게 약간 이런 데서 오는 불신이에요. 이게 관리가 똑바로 되지 않고 있고 카드뮴 검출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곰팡이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이게 다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않기 때문에 원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냉동 야채 자체를 수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이게 다 합쳐져서 약간 이런 불신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너무 식재료들이 중국산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뭐 지금 중국산 식재료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거를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김치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산물들이 진짜 많아요. 뭐 오징어라든지 우리 항상 무슨 파동 이런 자 붙으면 새우, 뭐 오징어 그리고 무슨 뭐 중국산 도미 혹은 맞아요. 우리가 제주 고급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 옥돔 같은 것들도 다 중국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국산으로 둔갑했다. 항상 그 뒤에 따라붙는 게 국산 둔갑이거든요. 가격 차이에서 오는 그런 이건 어떻게 보면 갭 차이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국산으로 속여서 파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서 이제 고춧가루를 짚어봤으면 김치도 짚어보자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김치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할 말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인 거를 유튜브에서 그 방송을 하다가 그게 중국에서 삭제된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의 뒷배경이 뭐였냐 하면은 국제협약기구 같은 게 있어요. ISO라고. 이게 이제 무역을 하면서 제품이 공정하게 잘 무역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인 것 같아요. 뭐 표준을 정하고 그러는 네, 건가요? 그렇죠. 이런 표준에 있어서. 네. 근데 여기에서 김치에 대한 수출 표준을 정한 게 원래 김치 종주국이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김치는 어떻게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우리나라가 정하는 게 원래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걸 중국이 정했어요.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중국은 안 먹었는데. 네,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인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전부터 김치를 우리나라로 역수출을 하고 심지어는 그 양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김치 양보다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새우젓,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동자 붙은 여러 가지 그런 그게 식재료들, 고춧가루, 배추, 새우젓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그걸 오히려 우리나라에 역수출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김치를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본다라고 중국이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도 뭐 우리가 한동안 일본에서 기무치라 그래갖고 그걸 수출한다는 거. 그래 견제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아예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도 가버린 거죠. 이렇게 이런 표준을 자기네들이 제작을 하고 있으니 이건 좀 큰일인 것 같아요. 야,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중국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고춧가루라든지 뭐 김치의 경우 약간 특이한 맛이나 향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거는 김치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 온 국민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 김치를 샐러드 형태로 드세요. 원래 김치가 발효 음식이에요. 이 발효가 되기까지 적어도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사 먹는 문화, 그렇죠? 사서 먹으면은 주문했으니까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와요. 그때 뜯어 먹어봤을 때 맛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또 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김치가 필요해서 주문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김치를 맛봤을 때는 김치 발효가 시작되고 난 바로 직후기 때문에 김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맛없는 때예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맛없는 거를 발효가 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돼. 이게 아니라 사서 바로 먹었을 때 맛있어야 되니까 모든 김치 회사들이 다 그때 맛있게 만드느라고 발효를 빨리 일으키는 물질을 넣고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게 더 맛있다라는 마케팅을 하죠. 여기에서 김치 수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나라가 이거를 시간과 공을 들여서 발효시켜 먹는 김치가 아니라 샐러드 형태로 먹어도 되면 아무 데서나 다 만들어서 갖다 대도 되는 거잖아요. 그 틈새 시장을 중국이 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가 발효식품인 걸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 김치가 시간과 공을 들였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중국 김치의 시대는 사실 앞으로도 더 커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발효 음식에 대한 어떤 기다리는 그런 관습, 뭐 문화 이런 게 없는 한은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중국산 중에는 시간이 다 돼가지만 육류는 못 본 것 같네요. 불법이에요. 네, 짧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그 약간 바이러스성 출혈이 있는 그런 병들 있잖아요. 뭐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육류 수입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불법인데 그렇군요. 요즘에 조금 개념이 없으신 소비자분들이 많으신지 고기를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아이고, 그거는 큰일 날 일이군요. 네, 이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고기 못 받는데요라고 하는 거 되게 당연한 거고요. 가공육은 가능해요. 뭐 훈제라든지 아니면 소세지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들어올 수 있고 고기는 원물 자체는 안 됩니다. 오늘 뭐 얘기는 다 못할 것 같고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은 사실 고춧가루하고 김치 이야기를 위주로 했는데 김치 종주국 우리나라가 약간 열받았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김치에 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이런 거 말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식재료 중에 괜찮은 것도 많아요. 무엇이 그런 있는지. 얘기들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홍신의 요리 연구가와 함께 건강한 식탁, 오늘 중국산 식재료에 관한 얘기인데 다음 주에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